그런데 팔로우를 몇 번 해야 될 거냐? 그거를 내가 적절하게 배합시켜서 이용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런데 팔로우하는 요령들도 약간 달라진다고 보여져요. 네. 팔로우이 무엇이고 네. 어떻게 하면 팔로우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팔로우업의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그 전화 온 고객 상담하고 그냥 끝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상담하고 나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다시 오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오게끔 방문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방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전화를 하든 문자를 보내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들, 고객을 다시 컨택하는 것, 다시 접촉하는 것, 그걸 팔로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팔로우업이 없으면 사실 이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계속 해야 된다. 팔로우업은 이런 거다는 의미인 거고, 그런데 팔로우업을 몇 번 해야 될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뭐 횟수가 사실상 뭐 답으로 이건 5번, 10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소한 5번, 최소한 10번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정하냐? 왜 정하냐면 사람은 좀 뭔가 목표량이 없으면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거든요. 제 스스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분 손님한테 내가 5번은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분은 계약할 때까지 10번은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목표량을 정하면 어쨌든 그 횟수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목표량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팔로우업이 사실상 중요한데 대부분 손님들이 바로 이렇게 사무실을 방문해 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도 전화를 먼저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죠. 전화가 오면 다음 팔로우업은 어떻게 된다? 사무실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방문하겠습니까? 제가 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실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뭐 설명 열심히 듣고 상담 열심히 했는데 고객님이 어떻게 된다? 저 바쁘니까 다음에 투어 합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안 된다는 뜻이 기왕이면 그때 투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 만약 안 된다면 차후에 또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팔로우업을 약속을 또 정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투어를 한번 또 했습니다. 투어 한번 딱 하고 나가지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물건을 딱 찾아가지고 바로 딱 계약을 하면 솔직히 좋지만 그런 경우가 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 또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또 안 맞으면 또 3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2번, 3번, 4번 팔로우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투어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그냥 여기 이거 정말로 따봉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바로 계약하겠습니까? 그런 고객 몇 명 있습니까? 몇 분 계십니까? 뭐 여기서 금액을 조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요거를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 조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들어주고 그걸 조정해주고 협상해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 동안 쭉 그 고객을 계속 이렇게 컨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로우업이라고 정의 내리는 거고,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팔로잉업을 잘하는 것이 계약 확률을 확실히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어떻게 해야 팔로잉업이 잘 되는 걸까요? 잘하는 팔로잉업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팔로우업에도 약간 요령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고객한테 접촉을 하는 거잖아요. 연락하는 거잖아요. 연락하는데 연락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전화도 있고, 그다음 문자도 있는데 문자에도 카카오톡도 있고, 그냥 문자 메시지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다양한 어떤 통신 수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적절하게 배합시켜서 이용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런데 뭐가 바쁘신 분한테, 뭐 예를 들면 바쁘신 분한테 사업가인데 굉장히 바빠요. 오전 시간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이제 내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10시가 됐는데 회의 시간에 전화 빠르르 해가지고 고객님 좋은 물건 나왔습니다 하고 전화하면 그 고객님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겠지. 그러면 도리어 어떻게 된다? 문자를 보내야 되는 거죠. 문자로 해서 뭐 간략하게 물건의 내용을 정리해서 사진을 보내든가, 혹은 뭐 이메일로 보낸 다음에 제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을 보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서 문자를 보내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별로, 또 상황의 별로, 타이밍 별로 약간의 어떤 그 팔로우하는 요령들도 약간 달라진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고, 어떤 사람은 이거고,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그 중에서 어떤 게 최선의 어떤 방법인지를 그 순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선택해가지고 팔로우업의 어떤 요령을 하고 또 그 요령대로 행동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뢰해 주신 손님이라든지 손님의 성향이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역지사지로 고객에 맞춰서 맞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역지사지인 거죠. 우리가 항상 그 조금 길게 설명하면 항상 답을 찾거든요. 스스로 우리 인생에서 보면 답을 주세요. 유튜브 보시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분한테 답을 좀 얻고 싶다, 뭔가 답을 얻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유튜브를 보실 건데 그 답은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근본 원칙, 법칙만 깨우치고 원칙이랑 법칙을 깨우쳐야 되는 거인 거지, 그 답은 각자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답은 내가 줄 수 있는 거 도저히 않을 수 있는 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답을 찾는 어떤 원칙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지. 그게 뭐냐면 이 요령은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인 거죠. 내가 그 고객이라면 어떤 입장일까, 어떤 마음 상태일까, 어떤 걸 기대할까, 어떤 통신 수단을 원할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건가, 그런 어떤 역지사지 그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방법이 생각나는 거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공감하면서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문자가 가든 뭐 전화가 가든 뭐드가 가면 궁극적으로 그 고객은 그 방법이 옳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인 거고 옳을 거고 맞을 거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잘 되는 거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팔로우업이 계속 이어지고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준다면 궁극적으로 계약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팔로잉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횟수를 정해서 5번 이상, 최소한 5번 이상은 고객하고 접촉한다. 고객한테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손님이라든지 성향에 맞춰서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역지사지가 돼서 손님의 입장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해주는 것이 팔로잉업의 키가 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으로 팔로잉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팔로잉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박효층 중개실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저기 알림 설정도 하라고 뭐 멘트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저희들도 더불어서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